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사용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것들이 뭐죠? 건강 식단을 짜서 건강하게 먹는 법을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그죠? 스스로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보고라도 내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 보양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보통 약재로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몸을 면역력을 높여준다 라고 한다면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인 것을 비위를 잡아주는 것, 그죠? 비위를 잡아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들 뭐 하겠어요? 우리 것 다 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문제 없겠잖아요. 그러면 비위를 잡아주는 것, 그러면서 면역력 높아지는 폐기를 잡아주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명문화 살려주는 것, 명문화만 살려주는 것, 그죠? 물론 콩팥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약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보통 명문화만 일단 살려놓으면 비위 좋아지는 거 충분히 할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해독하는 거 그런 정도만 써줘도 충분히 그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약재로 우리가 보통 먹을 수 있겠다. 자, 12페이지 아래쪽에 볼게요. 자, 신주설을 하고 비주, 순구, 임으로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신비 두 가지 기가, 이 기가 이 기라는 것은 신과 비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과 비장의 기가 항시 상통하면 서로 통하면 항상 통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비장이 받을 숫자입니다. 열을 받게 되면 자, 신과 비장이 서로 이렇게 상통하고 있는데 항상 통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장이 열을 받게 되면 그 얘기요. 비장이 지금 열을 받아버렸어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아까 혀 중간에 지금 붉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지렉이 말라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순종. 입술에 뭐가? 염증, 종기가 난다. 원래 심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아는 우리 몸에 뭔가를 인식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간화라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심. 심이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식하고 비장은 영양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꾸 열로써 뭔가를 태워버리는 이럴 때 보통 선생님들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비위의 습열사가 입술에 몰려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비위의 습열이에요. 열과 습이 입술로 올라왔습니다. 관련 쪽에. 그러면 입술에 종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많이 쓴 것이 보통 보면 의인탕. 의인탕에다가 황백을 집어넣습니다. 의인탕은요. 의인과 방귀, 그 다음에 적소두, 적소두가 이제 팥이죠. 그 다음에 자감초, 각 6g씩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가지가 합한 것이 의인탕인데 의인탕에다가 황백을 집어넣으면 또 그 입술에 순종이 생긴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의인, 방귀, 적소두, 자감초. 자감초는 보중 있게 하겠죠, 그죠? 보중 있게. 적소두가 선생님들이 이때 팥을 더 끈 것을 써야 되는데 팥이 무슨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해독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맞나요? 팥 성질이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고름을 빼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옆에 보면 자, 신비이기가 항시 상통하는데 이번에는 심장의 열이 받게 되면 혀에 종기가 생긴다. 이럴 때 선생님들이 심장의 열을 제거하는 것이 양격산이라는 거예요. 양격산. 혀에 종기가 생긴 것은요, 심화가 성하면 그 심화가 열이 어열의 문제 때문에 어열과 같이 심해서 몰려서 그 종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영양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도 제가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근데 면역력을 높이는 것 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근본은 쉼입니다. 쉼. 열심히 너무 의욕적으로 일하거나, 그죠? 먹는 것도 힘들죠. 열심히 먹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영양식을 먹는 것다, 뭐 보양제라든가 우리가 건강에 의한 어떤 그런 탕제를 먹는다,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쉼. 적당히 우리가 쉬어주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주무시는 거 보면 보통 뭐 12시 넘어서 뭐 1시까지도 안 주무시고.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얘기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입니다. 그것이 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몸의 모든 변화, 우리가 약해지거나 나빠진 것들이 우리가 몸이 잠잘 때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을 최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주무시는 것, 제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사업 구상이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그 메모한대요. 메모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막 쓰고 어떻게 할까 막 연구하다가 또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쳤다고. 몰입. 그러면 그것은 도를 지나친 거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천년만년 사는 거.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취의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구내염이라고 아시나요? 구내염. 입 안에 뭔가 염증이 생겼다. 그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 상초, 중초, 하초에 의해서 발생돼요. 근데 상초에 의해서는 실열, 상초에서는 실열, 진짜 열 때문에 구내염이 발생하고요. 중초에서는 허한, 속이 냉해서 구내염이 발생해요. 세 번째, 하초에서는요, 허열 때문에 발생해요. 똑같은 열인데, 구내염이라는 것 자체가 안쪽에서 우리가 이제 입 안에서 지금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죠? 입 안쪽에서 염증. 그런데 상초에 의해서, 상초의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상초, 중초, 하초가 참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뭐 실열, 그죠? 실질적으로 열에 의해서, 진짜 열. 하초는요, 허열, 그죠? 허에서 열이 생긴다는 거죠. 부족해서. 근데 중초는 허하고 뭐 때문에? 하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가 똑같이 구내염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하고 똑같아요. 기침. 제가 뭐 어저께 이제 우리 그 대학원생 선생님한테도 강의하다가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했는데, 기침을 나는데 선생님이 기침 이 해수라는 것 자체, 그죠?
기침하면서 가래가 없는 것을 해. 그죠? 수라는 것은 소리 없이 가래가 나오는 걸 수.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하면 해수. 기침하면서 가래 나오는 걸 해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증상이 우리 5장 중에 뭐 때문에 생기나요? 해수. 폐와 비장. 폐. 비장. 비장. 그렇나요?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해수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들이요, 5장 때문에 다 생겨요. 간신 비빛이. 물론 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가장 많을 수 있죠. 근데 폐 때문에 문제가 생기, 저게 나오면요, 이 안에서 거렁거렁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이 저기가 나옵니다. 심하면 피를 토해요. 객혈을 하죠. 그러면 심장 때문에 문제가, 기침이 날 거야, 안 날 거야? 나요. 심장에 의해서 기침이 나면요, 어디가 아프냐면 이 목구멍이 아파요. 목구멍. 목구멍이 부어. 그 다음에 이 비장 때문에 그러면요, 비장은요,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 그런데 어디가 아프냐면, 비장은 기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공장이기 때문에 우기좌열에서 우측의 문제를 일으켜요. 어디냐면 배 오른쪽 아래쪽 하단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와요. 기침이 나요. 간은요, 간은 어딜 것 같아요? 간은 왼쪽이겠죠. 맞아요? 간은 왼쪽. 콩팥은요, 허리가 막, 배하고 허리가 막 땡겨가면서 아프면서 기침을 한다. 그러면 그 콩팥의 문제 때문에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을 암에도 불구하고, 기침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보통 다 폐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침도 5장에 의해서는. 근데 이 구내염도 뭐 한다고요? 이 안쪽에서 이 비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비장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아니라는 거예요. 상초의 열 때문에, 중초의 허환 때문에, 하초의 화열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긴다. 자, 그래서 구취의 병리를 보면 14페이지 보면 이제 심열이다. 그죠? 심열. 설열 생창입니다. 열자가 찢을 열자입니다. 찢을 열. 찢다. 금이 간다. 뭐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벌릴 열자죠. 이게 벌릴 열.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옷 위자죠. 옷을 벌렸다. 이런 의미죠. 옷을 벌렸다.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열자는 옛날에 이 그 뼈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것을 이 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열은 심화와 같은 말이죠. 심에 화가 있다. 그죠? 심화를 없애는 가장 대표적인 약 하나 제가 설명 우리가 드렸는데, 공부했을 때 뭐 있을까요? 황련. 네? 황련. 아, 황련. 그죠? 황련. 약은 황련이고 탕제로는요. 황련 획기서. 그죠? 사망사신탕. 예. 황련 들어간다고 아무나 막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망사신탕.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약 하나가 뭐냐면 도적산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도적산. 도적산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생지왕, 목통, 감초, 그 다음에 주격, 그죠? 아니면 등심초. 그거 있죠? 기억나나요? 네. 도적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지왕, 청열, 양혈, 피를 시원하게 하는 양혈의 성분. 그래서 심소장의 사열이 왕성할 때 도적산을 쓴다. 보통 우리가 심화라고 하고 심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심화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얼굴이 붉다. 맞나요? 얼굴 붉다. 그 다음에 뭐? 가슴 부위가 답답해진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가 생겨요. 불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답답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증상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서 소변 적상, 열 때문에 그 열이 성해서 오줌이 붉고 적다.
심장에 열이 있으면 그 심장의 열이 어디하고 같이 가나요? 소장과. 소장은 어디하고 연결돼요? 방광. 그래서 소장의 열이 어디를 방광으로 가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있죠. 여름에는 우리가 소변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땀으로 배출해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방광에 열이 있으면요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언제 잘 나오냐면 방광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오줌은 더 잘 나오죠.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소변은 더 잘 나오고 몸이 뜨거우면 소변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소변 양도 적어지고 소변 양도 누렇고 붉다. 그래서 적상. 원래 열로 인한 병증은 원래 해로움이 커요. 열은 우리 몸을 해를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변화 무쌍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볼게요. 간열입니다. 간열도 우리 몸의 문제를 일으키죠. 간열은 혈, 출, 여, 용자입니다. 용자가 물소술 용자입니다. 물소술 용. 우리가 용소술 딱 쓰죠. 간열은 보통 선생님들이 한 4가지로 나눠요. 간화. 그죠? 간화도 열이 발생한다. 간양, 상항, 간의 양기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간실열, 간기열, 그렇게 좀 4가지 정도로 열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간열이라는 것은, 간화라는 것은 진짜 스트레스, 정서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이 정지불서가 돼서 나타난 증상. 간양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 간의 양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간의 양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 이것이 소설 같은 것을 주관해요. 소설의 힘, 간양이죠. 그래서 이 간양이 상향되면 우리가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두통, 눈이 붉어지고, 그죠? 그런 증상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가 뭐 시큰해지고, 이명,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간에 열이 침범하면 혀에서는 어디 나타난다고요? 좌측과 우측이 붉어진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열이 있으면 나타나는 것들 중에 우리는 사지에 힘이 없어져요. 뭐냐면 간이 관리하는 것이 인맥과 축맥인데 축맥이 사지를 기운을 돌리기 때문에 간에 열이 있으면 그 열의 기운 때문에 축맥이 잘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사지의 기운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지에 힘이 없고 늘어진다. 우리가 근육이 늘어지듯이 근육도 열받으면 늘어지죠? 그래서 사지가 축 늘어집니다. 기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늘어지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늘어진다. 그 다음에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간열자들. 또 하나 간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노라는 것, 화를 잘 낸다. 이노라는 거 알죠? 시울 이자. 맞나요? 이노, 그죠? 네? 이노. 이 시울자, 박필력, 시울이, 그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 쉽게.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혼자서 막 쉽게 화를 내.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대노. 크게 화를 내죠. 잔짜증이 아니고, 큰 짜증. 자, 밑에 보면 비장의 열입니다. 비열. 설태가 뭐 한다고요? 눈설자죠. 설태가 희다. 비장의 열이 있으면
코끝이 붉어져요. 여기 코끝이. 그래서 여기가 붉어진 걸 다른 걸로 뭐라고 그러죠? 빨리고. 어? 주사비라고 그러잖아요. 주사비. 여기가 술 먹어서 여기가 코끝이 붉어진 것 같이 여기가 붉어진다. 콧망울 이 자리가 붉어집니다. 콧망울이. 그래서 비장에 열이 있으면 입술도 뭐한다? 붉어진다. 입술이 붉어진다. 열이 있으면 비장에 열이 있으면 입술이 붉어진다. 그렇죠? 가슴이 답답하고. 비장에 열이 있으면 당연히 변비가 생기겠죠. 비장에 열이 생기는 것은 이제 비장에 열사가 끼거나 아니면 열나는 음식 같은 걸 먹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숙식 때문에도 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 비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명열이냐 숙식열이냐 음식을 잘못 먹었냐 열나는 음식을 자꾸 먹냐 아니면 상한 음식을 먹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제 폐열입니다. 폐가 열받으면 폐가 열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심장의 열이 위로 올라가서 훈증하는 것 같이 몸 안에 있는 사열이 열을 내게 하는 것, 훈증하는 것, 또 하나 외사가 폐에 침범하는 것. 그 다음에 생창, 폐가 열받으면 생창. 왜 그러냐면 폐의 문제가 위기는 우리 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문제까지 지금 표의 문제까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세 폐가 열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해수천식이에요. 기침과 가래.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천식, 숨을 헐떡거리는 그 천식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객혈, 피를 토하는 증상까지 심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협통, 이 위쪽이 가슴 위쪽에 좀 통증이 생긴다. 만약에 외사가 침범했으면 무슨 증상이 일어날까요?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겠죠. 지금 제가 안쪽에서 문제가 생겨서의 문제라면, 그 다음에 오한과 발열은 외부 쪽의 문제. 물론 천식과 해수도 외부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사백산입니다. 사백산. 빼집사탄을 쓰죠. 상백피, 지골피, 그 다음에 감초, 세 가지입니다. 상백피와 지골피는 8, 그 다음에 감초는 4, 2대1 비율로 씁니다. 상백피가 사람들이 폐에 굉장히 좋은 약이죠. 폐열을 내려주는 게 상백피. 뽕나무 뿌리껍질이죠. 지골피는요? 구기자 뿌리죠. 지골피도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죠. 열을 내려주고, 지골피가 좋은 성질이 그 진액도 주죠. 그 다음에 지골피가 골증열도, 뼈의 열도 빼주는 아주 좋은 약 중에 하나죠. 사백산이 이제 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백피, 지골피, 감초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 상백피, 지골피, 감초하고 황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황금도 들어간 그런 사백산이 있다. 황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황금은 어디 열을 빼는 약이죠, 그죠? 폐의 열을 빼주는 아주 기본적인 약이죠. 그러니까 상백피, 지골피에다가 황금까지 넣었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열을 내리겠어요, 그죠?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 하나를 뭐 그거 추가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죠. 자,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뭐 7.5결인데, 여기는 없지만, 콩팥의 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콩팥의 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콩팥에 열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죠? 갈증이 나고, 그 다음에 얼굴빛이 검어지고, 콩팥에 열이 있으면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가 마른다. 이가 말라요. 이빨이 마른다. 선생님들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입 안 하고 이하고 또 달라요. 이가 그냥 바짝바짝 이렇게 마른다. 이 윤기가 없이. 보통 우리가 이 이빨은 뭘로 지금 계속 이게 촉촉하게 하나요? 침이. 근데 콩팥에 열이 있으면 이가 입 안 하고 그러면 입 안이 말라가면 갈증이 날 텐데 갈증 없이 이가 자꾸 말라가요. 그래서 신열이 나타나면 콩팥에 열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가 마른다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뭐를 많이 쓸까요?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육미죠. 자신환이라는 것도 많이 쓴대요. 자신환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자신환은 황백, 지모, 40, 그 다음에 6개, 2g 비율이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황백하고 지모를 딱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육미지원, 지백지원. 네, 그죠. 지백지황환이죠. 지백지황환이 우리 몸에 하초 콩팥을 도와주면서 하초 10배는 주는 약이죠. 그죠? 보험제로서 지백지황환. 지모 황백이 열을 내려주면서 지백도 넣어주죠. 육미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죠? 근데 거기서 지백지황환을 써도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지백지황환을 충분히 써도 되고 육미를 써도 되고 뭐를? 자신환, 지모 황백 각 40g씩 그 다음에 6개는 신양이겠죠. 그죠? 신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성질을 갖고 있겠다. 자, 밑에 보면 칠정이 울결됐다. 칠정은 누구가 관리하는 거죠? 칠정을 간이 관리하나요? 그렇죠. 심장이 관리하죠. 심장. 그것을 펴나가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간이고, 그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지불소, 그죠? 간이 얘기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 정지불소 그러죠? 맞아요? 정지불소라는 것이고 이거는 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칠정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야? 이 칠정을 관리하는 것 이건 뜻을 피게 하는 것이고 칠정, 희노사비공경이나 이 7개 감정을 관리하고 딱 쥐고 있는 것은 누구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칠정이 울결됐대요. 울결되면 펴지 못하고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신하고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어디에? 설종. 그래서 칠정의 기운이 뭉치고 정서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설종에 나가서 혀가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뭐가 뭐 혓바늘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한 장 더 넘겨보면 심장의 실열이다. 심장의 실열. 설권자입니다. 이 권자가 설권 불어죠.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과 설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혀가 말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이 이게 이 책권자입니다. 책권자면서 말권자예요. 말다 이렇게 우리 책을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죠? 두루마리. 네? 네, 맞아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만 것이 뭐냐면 이게 말권자입니다. 말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책권자입니다. 자, 설곤이라는 것은 힘의 열이 성하거나 그 다음에 간경의 열사가 심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기운이 심포에 있을 때 침입해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설곤이라는 겁니다. 혀가 말립니다.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요.
발음이 잘 되겠어요? 말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혀가 말려버리는데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심혈, 간경열, 그 다음에 뭐 있겠죠? 따뜻한 온상, 따뜻한 기운이 심포를 침범했을 때. 그래서 심화를 제거할 때는 서각지왕탕이라는 것을 쓰고요. 간화를 제거할 때는 용담사간탕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온사가 심포를 침범했을 때는 증액승기탕을 쓸 겁니다. 증액승기탕. 그런 거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이번에 이제 구취의 치유 적용입니다. 자, 구취와 관련된 치유 방제는 숙식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숙식열. 숙식열은 우리가 식상에 의해서 또 하나 명문화 부족으로 그죠? 비위 허약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숙식열인데 숙식열을 해결하는 거 자, 평이산 가감방에다가 뭐를 쓴다고요? 인진오탄. 자, 숙식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가 생길까봐 황달이 생길까봐죠. 황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진오탄을 쓰겠다. 인진이 수별로 인한 황달, 그 다음에 간, 병변, 간병일 때 간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인진을 쓰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인진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인진이 지금 선생님들이 잘 아는 쑥, 사철쑥이죠. 그죠? 사철쑥. 자, 평이산은 창출, 진피, 후박, 감촉. 그죠? 네 가지. 창출은 습의 우울증, 습우를 제거하는데 최고의 약이고, 그죠? 진피는 행기제지요. 기의 소통을 아래 위로 소통시켜주는 약. 그러면 후박은 기의 순환, 그것도 후박도 기의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력도 좋게 하는 것이 후박입니다. 후박도 굉장히 우리 소화제로서 좋은 약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평이산에서 우리가 이 숙식열이라는 것은 숙식에서 습열이 생긴다고 했을 때 습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뭉치는 성질. 열이라는 것은 냄새를 내는 것. 냄새나고 뭉치고 냄새나는 것. (100%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윗배가 차가우신 분들, 그죠? 윗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숙식이 있을 그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윗배가 차갑다고 다 숙식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폐기가 약해도 이 윗배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가 차가우신 분들은 폐기의 문제냐? 숙식의 문제냐?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 나는 구취가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폐기의 문제다. 폐가 기가 약해지면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 더 넘겨볼까요? 자, 구취와 관련 치료 방제 중에 이번에는 이제 양명열입니다. 양명열. 아까 양명열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양명열은 숙식열, 그러니까 위와 대장열 때문에 생기는데 양명열은 숙식열로도 생겨요. 숙식의 열에 의해서도 생기고, 물론 이제 양명열은 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죠? 양명의 문제는 양명의 문제는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 양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락을 탔다는 거예요. 경락을 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경락을 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열월이라고 해요. 열월. 열이 뭐였다고요? 이 월자가 선생님들이 그 월자가 넘다잖아요. 넘을 월자잖아요. 열월이라는 것이 열이 지금 뭔가를 넘었다고요. 탔다고요. 그래서 어디냐면 경락, 우리 몸의 경락, 양명 경락을 탔다고요.
그 경락이 어디로 오냐면 양명경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양명 우리가 음경락과 양경락이 있는데 양경락이 다 어디로 보이냐면 얼굴 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양경락이 타서 양명경이 어디 위경과 대장경락으로 탔으니까 얼굴 쪽이 지금 붉어지는 거야. 그래서 양명열 이 양명열이라는 것 자체가 경락을 탔다. 근데 그거 탔을 때 뭐냐면 숙식에 의해서도 생기고 의욕에 의해서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양명열이 생긴다는 겁니다.